에이미 이야기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즐겁게 시청하신 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의 바닷가 마을에 강산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던 어부였고 강산은 홀로 자란 고아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마을 어귀의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바다는 단순한 삶의 터전이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하는 친구이자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날과 다름없었습니다. 강산은 새벽녘에 배를 준비하며 독백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바다에 나가 멸치를 좀 잡아볼까? 그물도 새로 짜놨으니 이번엔 좀 괜찮겠지? 그는 단출한 아침을 먹고 나서 작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선명한 아침 햇살 아래 강산은 배를 저으며 출항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물결은 온화했습니다. 하늘과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음을 띄었습니다. 참 평화롭군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즈음 갑작스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강한 바람과 함께 큰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이게 무슨 일이야? 바람이 이렇게 갑자기 강해질 리가 없는데. 강산은 급히 노를 잡고 배를 돌리려 했지만 거센 파도가 배를 내리쳤습니다. 배는 흔들리고 기울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견뎌줘. 그러나 그의 외침도 소용없었습니다. 배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물속으로 빠진 강산은 가까스로 부서진 배의 잔해를 붙잡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물결은 쉼없이 그를 휘감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잠깐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운 얼굴과 함께 묻지도 못한 수많은 질문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만 살아남아 고생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강산은 희미한 빛과 함께 일렁이는 파도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뜬 그는 자신이 낯선 해안가에 쓰러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여전히 옷을 적시고 있었고 얼굴 위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니 해안가 뒤로는 울창한 숲이 보였고 곳곳에 기묘한 바위들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조선 바다를 떠나 어디로 온 거지? 그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의 바다를 넘어 중국 저장성 근처의 외딴 섬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처음 본 섬 사람들은 그를 낯선 외지인으로 여기며 경계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강산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고 손짓으로 대화하려 해도 섬뜩한 눈빛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봐요. 나 좀 도와줘요. 여기가 어디예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섬의 남자들은 강산을 쳐다보며 뒤로 물러섰고 아이들은 멀찍이서 그를 가리키며 웅성거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인이 강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검은 머리카락에 화사한 붉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소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인은 손에 물이 든 항아리를 들고 강산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야오. 강산은 그녀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다정한 눈빛과 목소리에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의 손에 항아리를 내밀며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강산이 목이 마르다는 것을 알아채고 물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산은 목이 타는 듯한 갈증에 허겁지겁 물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이어 바구니에서 빵 같은 것을 꺼내 강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먹으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강산은 음식을 받아들고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안도하며 숨을 내쉬며 살아남았음을 실감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메이링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강산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강산은 천천히 몸을 추스르며 그녀의 도움을 받아 섬의 해변가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메이링은 강산을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주민들의 시선이 두려워 자신이 살던 집이 아닌 바닷가의 작은 초막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밤 강산은 초막에서 메이링이 가져다준 담요로 몸을 감싸고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구나. 이 섬에서 내 편은 그녀 하나뿐일지도 몰라. 강산은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모르는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산은 낯선 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엔 말이 통하지 않아 몸짓과 표정으로 겨우 의사소통을 이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섬 사람들의 언어를 하나둘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곁에는 늘 메이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산에게 섬의 삶과 문화를 가르쳐주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루는 메이링이 강산을 데리고 섬의 숲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은 그가 여태껏 본 적 없는 이국적인 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중요한 장소예요. 섬 사람들은 이곳을 신령히 머무는 곳이라 믿어요. 메이링은 나지막이 속삭이며 숲속 한가운데 자리 잡은 붉은 열매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강산은 그 나무를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열매는 작은 손톱 크기만 했지만 짙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그 주변엔 벌과 새들이 윙윙거리며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먹을 수 있는 겁니까? 강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푸즈예요. 아주 귀한 열매. 우리 섬에서는 주로 약재로 쓰이거나 음료로 만들어 마셔요. 힘을 주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메이링의 설명에 강산은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열매, 조선에서도 약재로 귀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자라다니 정말 신기하군요. 강산은 푸즈 열매를 한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열매가 섬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섬에 표류하기 전 조선의 바닷가 마을에서도 이와 비슷한 열매를 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풍부하게 자라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며칠 후 강산은 푸즈 열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어른들이 과일과 곡물을 발효시켜 술을 빚던 모습이 스쳐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열매로 술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섬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겠군. 강산은 섬 생활에서 무언가 새로운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날 저녁, 강산은 메이링과 함께 모닥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꽃이 어둠 속에서 춤추며 둘의 얼굴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메이링은 강산에게 나무 껍질로 만든 잔에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강산, 왜 갑자기 술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우리 섬에서는 술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내 고향에서는 특별한 날에 술을 빚어 마셔요. 그 술은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에요. 함께 나누며 정을 쌓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죠. 섬 사람들도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산은 미소를 지으며 메이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섬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네요. 메이링은 잔을 들고 살짝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말없이 강산을 응시하며 살짝 붉어진 얼굴로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섬에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제 삶은 여전히 아무 변화 없이 흘러갔을 거예요. 강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다정한 말투와 고운 목소리가 그의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요. 오히려 제가 고마운 거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정말 막막했는데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메이링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녀는 강산의 손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그의 손을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서로의 온기를 전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 강산은 메이링과 함께 푸즈 열매를 수확하며 술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섬 사람들에게 술을 빚는 방법을 설명하려 했지만 처음에는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그냥 먹으면 되지. 왜 굳이 기다려야 하는 거요? 섬의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술이 완성되면 그 맛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될 겁니다. 결국 메이링의 도움으로 섬 주민 몇 명이 열매를 따고 술을 담그는 과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강사는 직접 물과 열매, 그리고 발효시킬 재료를 섞으며 조선에서 배운 대로 술을 빚어갔습니다. 메이링은 그의 곁에서 열심히 열매를 손질하며 돕고 있었죠. 강산, 이 술이 정말 맛있을까요? 당연하죠.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이 술은 당신과 이 섬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겁니다. 그의 자신감에 메이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술이 서서히 발효되기 시작하자 강사는 메이링과 함께 술독을 들여다보며 매일같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술이 완성되어 갈수록 은은한 향기가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 뭔가 따뜻하고 달콤한 느낌이에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메이링은 환하게 웃으며 강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죠. 조만간 이 술을 섬 사람들에게 선보일 날이 올 겁니다. 모두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메이링은 살짝 부끄러운 듯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 만든 건 모두 다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강사는 메이링의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메이링,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 섬에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내 옆에 있어 줄 수 있겠죠?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언제까지나. 강산과 메이링은 그렇게 매일 함께하며 섬 사람들과 가까워졌고 그들 사이의 감정도 점차 깊어졌습니다. 섬의 밤은 더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강산이 빚은 술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술독을 열자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왔고 강산은 그 향을 맡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술이 나왔군요. 메이링, 이걸 모두에게 나눠주고 축제를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강산의 말에 메이링은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기뻐할 거예요. 섬 사람들은 그날 저녁 강산이 준비한 술을 마을 중앙광장에서 맛보게 되었습니다. 강산은 술을 잔에 따라 마을 사람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술은 조선식으로 빚어본 것입니다. 푸즈 열매의 향과 맛이 어우러져 아주 특별할 겁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섬 사람들은 처음엔 낯선 음료에 망설였지만 한 모금 마신 후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맛, 달콤하면서도 깊은 향이 있어 이건 우리가 평소에 마시던 차나 음료와 완전히 다르군요. 술은 금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강사는 마음이 뿌듯했고 메이링은 기뻐하며 그와 함께 주민들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강산, 모두가 이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노력이 빛을 발했네요. 그렇게 보이네요. 하지만 진짜 평가는 내일 아침이 될 겁니다. 몸에 해롭지 않아야 진짜 좋은 술이니까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마을의 불빛이 꺼질 즈음 한 집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내 몸이 이렇게 뜨거운 거지? 이어 다른 집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쩐지 잠이 오질 않아. 그런데 이 뜨거운 감각은 대체 뭐지? 그날 밤, 섬의 남성들은 모두 이상한 경험에 시달렸습니다. 술을 마신 후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하체가 자신도 모르게 불끈불끈 긴장되는 현상을 겪게 된 것이죠. 아니, 이 술에 무슨 독이라도 들어있는 게 틀림없어. 몸이 뜨겁기만 하고 잠도 안 오고 이게 다 그 조선 사내가 만든 술 때문 아니겠어? 마을 중앙에 모인 남성들은 거친 목소리로 웅성거렸습니다. 노인은 허리춤을 붙들며 걸음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술이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 강산을 데려와야겠어. 그에게 따져봐야겠어. 남성들이 소란을 피우는 사이 강산은 메이링과 함께 한적한 숲가에서 술을 만든 장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섬 사람들의 반응에 만족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모두가 술을 즐기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혹시라도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때 멀리서 마을 남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험악한 표정으로 강산과 메이링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산, 내가 만든 술 때문에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 도대체 뭘 넣은 거야? 왜 몸이 이 모양이 된 거냐고. 강산은 깜짝 놀라며 남성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허리춤을 붙들며 불편한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너의 술을 마시고 나니 몸이 뜨거워지고 잠도 안 오고 그게 다 너의 술 때문 아니겠냐고. 강산은 당황했지만 곧 술의 주재료인 푸즈 열매가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즈 열매가 기력을 돋운다고 했지 혹시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메이링을 바라보았습니다. 메이링이 급히 나서며 주민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푸즈 열매는 원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효능이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하지만 해로운 건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남성들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롭지 않다니 지금 이 상태로는 잠도 잘 수 없고 내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다고. 강사는 심호흡을 하고 나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술은 분명히 푸즈 열매의 효능이 강하게 발현된 겁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기를 돋우는 작용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몸에 해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풀리고 몸이 더 가뿐해질 겁니다. 그의 설명에도 몇몇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건 병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몸이 한결 좋아질 겁니다. 믿어보세요. 강사는 남성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눠주며 불안을 달래려 했고 메이링도 그를 도와 주민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마을 남성들은 전날 밤의 소동이 무색할 만큼 상쾌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몸이 가뿐해졌어. 어제 그렇게 힘들더니 오늘은 더 건강해진 느낌이야. 강산의 말이 맞았군. 이 술은 해로운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술이야. 마을 사람들은 강산에게 고맙다며 웃음을 보였고 술에 대한 오해도 완전히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소동 이후 강산이 만든 술은 마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성들이 술의 효과를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술이 그들의 체력을 북돋우고 활기를 되찾아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가장 먼저 찾는 이들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어 간 것입니다. 어느 날 강산이 술을 만들기 위해 푸즈 열매를 따던 중 메이링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강산, 요즘 여성들이 술을 더 많이 찾고 있어요. 마치 그 술을 사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강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성들이요. 왜 그럴까요? 보통 술은 남성들이 더 많이 마시는데. 그러게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남편들이 밤마다 아내를 더 많이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들은 그 시간이 길어진 것을 은근히 즐기는 눈치예요. 메이링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고 강산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이 만든 술은 마을 여성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 몰래 술을 사러 오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술을 숨기고 가져가는 일이 많아졌죠. 강산이 술을 판매하던 작은 창고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여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사님, 이거 한 병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병이요. 지난주에도 2병이나 가져가셨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 금방 다 마셨나 봐요. 여인들은 핑계를 대며 술을 더 요구했고 강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술을 건넸습니다. 어떤 여인은 남편이 일하러 나간 낮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강사님, 이번엔 더 큰 병으로 주실 수 있나요?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요. 강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술을 좋아해라. 하지만 왜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더 찾는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강산의 술은 마을에 묘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남성들은 저녁마다 술을 한 잔씩 마시고는 아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고
아침이 되면 피곤해하기는커녕 활기찬 모습으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내들이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이전보다 더 자상하고 정이 깊어졌다고 느끼며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인들 사이에선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술을 남편에게만 마시게 하면 안 돼요. 나도 한 잔씩 같이 마셔야 효과가 배가 된다니까요. 맞아요. 술의 향이 기분까지 더 설레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마을 곳곳에서 행복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인들은 낮에 산 술을 몰래 남편에게 건네며 함께 술잔을 기울였고 이후에는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강사는 창고에 남은 술을 점검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술이 이렇게나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정말 이게 다 푸즈 열매 때문인가? 그때 메이링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산, 당신이 만든 술은 단순한 술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된 거죠. 강사는 그녀의 말을 듣고 멋쩍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계속 좋은 술을 만들어야겠군요. 물론 모두가 더 행복할 수 있게요. 그렇게 강산의 술은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점차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어느 저녁, 강산은 술 창고에서 푸즈 열매를 다듬으며 술을 만드는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메이링은 그런 강산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웃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강산, 이 마을 여인들만 기쁘게 해주시고 저는 언제 기쁘게 해주실 건가요? 메이링은 살짝 볼을 부풀리며 장난스러운 애교를 부렸습니다. 강산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죠. 그럼 그날을 오늘로 하죠. 강산은 술병을 꺼내 들고 두 잔을 따랐습니다. 잔에서 퍼지는 달콤하고 깊은 향이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그들은 마주 앉아 술잔을 들고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메이링,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겐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정말요. 그럼 오늘은 당신의 마음을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술잔이 비워질수록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사는 메이링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이 섬에 온 건 우연이었지만 당신을 만난 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강산, 당신이 없었다면 이 술도 이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달빛 아래에서 오래도록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메이링의 웃음소리와 강산의 낮은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게 깊어갔습니다. 강산이 만든 술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지만 모두가 그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마을 청년 리청은 메이링을 짝사랑했기에 강산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강산의 술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메이링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리청의 질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리청은 마을 사람들이 술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며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강산은 본래 우리와 다른 나라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가 그를 믿고 모든 걸 맡길 수 있겠어. 그 술 정말 안전한 걸까? 나는 마시고 나서 며칠 동안 배가 아파 아무것도 못했어. 리청의 말에 몇몇 주민들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나는 괜찮았는데. 하지만 모르는 일이잖아.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떡하지? 리청은 주민들의 의심을 더 부추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몰래 강산의 작업장에 숨어들어 술독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약초를 다루는 약초꾼의 집에서 구한 독초였습니다. 며칠 전 리청은 약초꾼을 찾아가 독초를 요청했습니다. 왜 독초를 구하려는 거냐? 집에 뱀이 들어와서요. 뱀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약초꾼은 리청의 말에 의심하지 않고 독초를 내어주었습니다. 이건 아주 강한 약초라. 조심해야 한다. 잘못 사용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어. 리청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초를 가져갔고 약초꾼은 그 일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리청이 술독에 독초를 섞은 후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술을 마시고 배탈을 호소했습니다. 이 술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강산이 우리를 속였어. 마을 사람들은 점차 강산을 의심하며 그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강산,
나와서 대답해. 우리가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너의 술 때문에 우리가 병이 난 거야? 강사는 억울한 마음에 주민들에게 술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술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찾아내. 그렇지 않으면 섬을 떠나라. 메이링은 강산의 작업장을 샅샅이 살피며 무언가 이상한 점이 없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술독 근처에서 독초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메이링은 강산과 함께 그 잔해를 약초꾼에게 가져갔습니다. 약초꾼은 그것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내가 며칠 전에 리청에게 준 독초다. 리청이 이걸 왜 당신에게 요청했느냐? 그가 집에 뱀이 들어와 뱀을 쫓으려 한다고 했어. 나는 술에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메이링과 강사는 약초꾼의 도움으로 리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리청을 다그쳤고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단지 너를 몰아내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술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메이링의 마음까지 빼앗는 걸 참을 수 없었다. 메이링은 주민들을 불러 모아 진실을 알렸습니다. 강사는 결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건 리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투로 술에 독초를 넣었습니다. 주민들은 강산에게 사과하며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했어. 정말 미안하오. 당신은 우리 섬의 소중한 사람이요. 강산은 리청을 탓하기보다 그를 용서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당신도 마을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함께 섬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리청은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강산씨. 나는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어. 시간이 흘러 강산과 메이링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섬 주민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푸즈 열매로 가득 찬 들판에서 열린 혼례는 섬의 자연만큼이나 순수하고 아름다웠죠. 메이링은 꽃으로 장식된 흰 옷을 입고 강산은 섬에서 얻은 재료로 만든 간소한 예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주민들은 환호와 웃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혼례 후 어느 날 강산은 해안가에 앉아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부서지는 소리는 그가 조선의 바닷가에서 듣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의 기억이 아련히 떠올랐지만 그곳에서 홀로 자라며 외로웠던 자신과는 달리 이 섬에서는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메이링이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고향이 떠올랐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리운 마음보다 지금 이 섬이 내 고향처럼 느껴져. 여기가 당신의 고향이 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니까요. 강사는 메이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 이곳이 고향처럼 느껴지는 거요. 나는 이 섬에서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강산과 메이링은 섬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강산이 만든 푸즈술은 여전히 마을의 자랑이었고 주민들은 강산을 섬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농사일을 돕고 술을 빚으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강산이 조용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겪은 여정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바다에 밀려왔던 내가 이 섬에서 이런 사람과 삶을 얻다니 참으로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구나. 그때마다 메이링은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섬의 일부예요. 그리고 저의 전부랍니다. 강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섬이 자신을 품어준 고향임을 느꼈습니다. 고아로 태어나 의지할 곳 없이 떠돌던 자신을 받아준 이 섬과 사람들에 대한 애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 섬에서 메이링과 함께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푸즈 열매를 수확하고 섬을 지키며 아이들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종종 섬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이 섬에 처음 왔을 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지만 지금은 이 섬이야말로 나의 고향이 되었어. 여러분 모두가 내 가족이여. 메이링은 그의 곁에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이 섬은 당신과 나의 집이니까.
강산과 메이링은 그렇게 평생을 섬에서 살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섬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고 그들이 만든 푸주술은 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히 흘렀고 그들은 자연과 사랑 속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강산은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바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섬이 내 고향이고 이곳에서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었어. 그의 마른 바람을 타고 섬 곳곳에 퍼져나갔고 메이린과 함께한 시간들은 섬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에이미의 다음 스토리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